안녕하십니까. 인크레파스 교육센터 강사 장동혁입니다. 제11강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요, 먼저 추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 순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상화란 무엇일까요? 보시는 그림들은 모두 추상화입니다. 이런 그림들을 우리는 보통 추상화라고 부르죠. 추상화에서 화는 그림화입니다. 그림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추상화에서 화는 될 화자예요. 추상적으로 된다. 그걸 저는 이런 추상적인 그림으로 좀 빗대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추상이라는 말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추상은 뭘까요? 추상이라 함은 어떠한 물체나 개념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거나 공통된 특성을 뽑아내는 것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모두 같은 사람이에요. 즉 같은 사람이 이 4개의 그림을 그렸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런 식으로 똑같은 나무를 그렸어도 나무라는 주제를 뒀어도 다른 그림이 나왔죠. 점점 추상화가 심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상이란 무엇일까요? 추상이란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추상이고요. 그러면 이 나무라는 물체가 있는데 첫 번째 그림에서부터 뭔가 나무를 사실적으로 표현했다기보다는 자신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자신이 보는 특성을 높이 사서 그림을 그렸죠. 이런 나무의 껍질이라든지 갈라짐, 가지의 역동성 이런 거를 보고 이렇게 나무를 그렸는데 이 화가가 나이가 좀 더 들고 나서 또 나무를 그렸을 때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앞서 그린 그림보다 훨씬 추상적이죠. 사실적이지 않고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특성을 위주로 표현한 겁니다. 딱 봤을 때 나무라는 개념이 떠오르긴 해요. 아직까지는요. 이런 식으로 가지도 있고요. 뭔가 딱딱하고요. 분위기가 이렇게 웅장한 나무를 떠올리게 되죠. 그 다음 그림을 보실까요? 이 그림의 경우 이게 나무를 그렸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나무를 그린지 알 수 없을 겁니다. 여기서 이 그림에서 더 추상화가 된 건데요. 그래도 이런 형태라든지 가지 같죠?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약간 나뭇잎 같기도 해요. 어쨌든 얘는 나무를 그렸어 라고 말해주면 아 그런가 보다 그런가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그림은 이게 나무를 그렸어 라고 말하면 좀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나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무에서 껍질 갈라진 약간 딱딱한 느낌 이런 것만 최대로 뽑아와서 자신은 이런 나무의 느낌을 말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속성을 뽑아오는 겁니다. 추상화라 하면 그걸 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나무의 나뭇잎이라든지 이런 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속성을 모두 포기하고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그런 부분만 강조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프로그래밍에서 추상화는 총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오늘 배울 건 이 2번째 추상화고요.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객체에서 공통되거나 중요한 속성과 기능들을 추출하여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 현실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차가 존재한다고 치면 그림 되게 못 그리죠? 이렇게 차가 존재한다고 치면 차에서 이 차를 내가 클래스로 만들고 싶다. 내가 객체로 만들어서 프로그래밍에 이 차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신이 필요한 속성과 기능들이 있겠죠. 나는 이 차가 앞으로 가는 메서드가 있었으면 좋겠어. 뒤로 가는 메서드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 차의 위치가 어딘지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차는 제조사러 가죠.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졌고 차 폭이 얼마인지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이 차의 기능과 속성들을 가져와서 클래스를 만들죠. 이걸 우리는 추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추상화는요. 여러 클래스들 중 중복되는 변수와 메서드를 추출하여 부모 클래스 또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여러 클래스들이 앞서 정의한 여기서 여러 클래스들이라 함은 얘를 말하는 거겠죠. 앞서 정의한 부모 클래스라 함은 우리가 메서드를 추출해서 생성한 이런 부모 클래스들이고요. 얘네들을
상속 또는 구현하게 하는 것이래요. 이걸 좀 말로 설명하니까 어려운데요. 그림으로 설명해 보자면 A라는 클래스와 B라는 클래스와 C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선언을 하고 보니 얘네들은 똑같은 메서드가 하나 존재했어요. A에도 getTime이라는 메서드가 필요해요. getTime이라는 메서드는 시간을 알려주는 메서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라는 클래스도 시간을 알려주는 메서드가 필요하고 B라는 클래스도 시간을 알려줘야 되고 C라는 클래스도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알려주는 메서드가 제가 처음에는 12시간 체제로 AM, 오전, PM으로 나눠서 오전 0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오후도 0시부터 12시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getTime이라는 메서드를 나는 좀 마음이 이제 바뀌어서 0시부터 24시까지 출력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getTime이라는 메서드가. 그러면 A에도 이 getTime이 있고 B에도 있고 C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A의 거 수정해주고 그거 복사해서 B에다가 붙여넣고 또 복사해서 C에다 붙여넣으면 코드는 금방 만들 수 있겠죠. 새로운 코드를 금방 업데이트 시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는 순간에도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실수를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D라는 클래스도 getTime이라는 메서드가 있었는데 내가 깜빡하고 이 세 개만 업데이트를 해주면 D라는 클래스는 이제 12시간 체제인 getTime이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똑같은 메서드들을 중복해서 써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상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죠. 이제 Z라는 부모 클래스가 있고 얘는 이제 getTime이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겠죠. getTime이라는 메서드가 있고요. 얘를 상속하면 A가 상속하고 B가 상속하고 C가 상속하고 D가 상속하면 굳이 여기에 직접 getTime이라는 메서드를 선언해서 넣어줄 필요는 없죠. 왜냐면 상속했을 경우 Z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메서드와 모든 속성들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요. 여기 실제로 써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 지워줘도 되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 getTime이라는 메서드를 수정하면 모두 반영이 되겠죠. 왜냐면 Z라는 클래스를 모두 같이 상속하고 있으니까요. 아까 전에 비해서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어줄 필요도 없고 실수할 일도 없고 훨씬 편하죠. 만약에 이게 4개라면은 어느 정도 이제 복사 붙여넣기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100개의 클래스가 이렇게 모두 getTime을 가지고 있다. 언제 다 일일이 붙여넣고 언제 다 확인을 합니까? 에러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되게 귀찮고 시간도 많이 소모가 되겠죠?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상속이 필요한 거예요. 중복되는 변수와 메서드들을 추출하여 부모 클래스 또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즉 얘가 부모 클래스 또는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상속하거나 구현하게 하는 거예요. 클래스를 자기가 가져다 쓰는 거는 상속이라고 하고요. 인터페이스는 구현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또 배우실 거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 장점을 보면 코드의 중복을 방지한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의 효율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유지 보수성을 높인다. 앞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고요. 자, 이것을 그림으로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가 2대가 있는데요. 여기서 공통적인 변수나 메서드를 뽑아오는 것 그리고 그래서 클래스를 만드는 것 이게 추상화라고 했잖아요. 이게 첫 번째 추상화예요. 결국 이 두 번째 추상화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거의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공통된 객체들이 있는데 여기서 변수나 메서드를 뽑아오는 것 그래서 부모나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고 얘네들을 이렇게 구현하거나 상속하게 하는 것 이걸 추상화라고 한대요. 추상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요. 추상 클래스는 무엇이냐? 추상 메서드가 1개 이상 존재하는 클래스이며 나머지 특징은 일반적인 클래스와 같다. 나머지 특징이 일반적인 클래스와 같다면 일반적인 클래스에서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걔가 바로 추상 메서드가 1개 이상 존재하는 거래요. 우리는 아직 추상 메서드에 대해서 아직 모르죠. 뒤에서 배울 거고요. 일단 클래스 선언부에 abstract라는 키워드를 추가하여 클래스를 정의한대요. 추상 메서드란 이제 나오네요. 추상 메서드가 뭔지. 메서드 선언부는 존재하지만 메서드 바디가 존재하지 않는 메서드래요. 예를 들어서 메인 메서드를 볼까요? 메인 메서드는 어떻게 선언하죠? public static
void main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 받고요. 스트링 배열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서드 바디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막 실행하고 싶은 문장들을 실행을 하죠. 자, 보시면 메서드 선언부는 존재한대요. 즉 얘는 선언부가 존재하는데 메서드 바디 이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서드 선언부에 abstract라는 또 키워드를 추가한대요. 즉 abstract라는 키워드는 메서드에도 써주고 또 추상 클래스라면 추상 클래스 선언부에도 써주고, 즉 클래스를 선언할 때 public 클래스 해서 선언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이에 abstract라는 키워드를 넣어주는 겁니다. 추상 클래스를 상속하는 자식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에서 선언한 추상 메서드를 재정의해야 하는 제약이 걸린대요. 되게 말이 길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상 클래스를 상속하는 자식 클래스. 어떤 추상 클래스가 존재해요. 얘는 추상 클래스니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abstract라는 키워드가 붙고요. 클래스 선언부예요. 그리고 메서드가 뭐 있고 변수도 막 있겠죠. 이러다가 메서드 하나가 있는데 얘가 추상 메서드인 거예요. 추상이라고 써줄게요. 즉 이런 클래스가 존재하는데 얘를 상속하는 자식 클래스가 있다면 이런 추상 클래스가 있는데 내가 얘를 상속받고 싶어. 되게 이런 메서드나 변수들이 탐나. 그럴 경우 이 자식 클래스는 추상 메서드를 재정의해야 하는 제약이 걸린대요. B라는 클래스를 선언하면서 이제 A를 상속을 받아오고 싶은 거예요. 상속을 하겠다. 익스텐즈 하면 이 일반 메서드나 일반 변수들은 굳이 얘가 다시 써주지 않아도 얘는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게 상속이죠. 하지만 이 추상 메서드는 꼭 재정의를 해야 된답니다. 재정의 뭐죠? 오버라이딩이죠. 이름 똑같죠. 반환형 똑같고, 그리고 접근 제한자 부모 것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파라미터도 똑같고, 이런 메서드를 선언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재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추상 메서드는 바디가 없는데 이를 재정의하게 될 경우 얘는 바디가 있어야 되겠죠. 내용이 없는 껍데기뿐인 메서드를 오버라이딩해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자신에 맞춰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좀 비유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이 돈이 엄청 많아요. 돈도 많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물려주고 싶은데 상속을 나는 받고 싶어요. 부모님이 제약을 하나 거는 거예요. 아들아, 내 돈을 가지고 싶으면 매달 얼마씩 어디에 기부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제약을 걸어놔요. 그럼 이 아들은 부모님의 재산이 탐나면, 가지고 싶으면 이렇게 부모님 재산을 받고요. 부모님이 걸어놓은 제약을 이행을 해야 되겠죠.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가 나를 상속받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거는 꼭 해. 하지만 그거의 내용은 내가 간섭하지 않겠어. 나는 그걸 하라고만 지시를 할 뿐 실제로 그걸 하는 것은 너고 그거의 내용은 또 네가 결정하는 거란다. 이렇게 제약을 거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제약을 걸어야 되는지는 뒤에 소스를 보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 전체를 보시면 저번에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스타크래프트 예제를 했었잖아요. 그 예제를 가져와서 이제 오늘 설명해 드려야 될 개념에 맞게 좀 변형을 했는데요. 일단 유닛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얘는 추상 클래스로 선언을 했네요. 어딘가에 추상 메소드가 존재한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헬스, 즉 체력과 이름과 포인트, 좌표, 즉 유닛의 위치겠죠. 그리고 move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get 포인트 x, 포인트의 x 값을 알려주는 거, 그리고 포인트의 y 값을 알려주는 게 있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this라는 추상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추상 메소드는 바디가 존재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세미콜론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유닛이라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고 싶다. 즉 이런 속성과 이런 기능들을 내가 가지고 싶다 하면 이 추상 메서드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구현을 해야 된다는 게 오버라이딩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겠죠. 오버라이딩을 하지 않으면 에러를 발생시켜요. 컴파일 단계에서부터요. 그리고 마린이라는 클래스와 저글링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 마린이라는 클래스와 저글링이라는 클래스는 유닛을 상속받았네요. 유닛을 상속받을 때 제약 조건이 뭐였죠? 이렇게 this라는 추상 메서드를 본인 클래스에서 직접 오버라이딩해서 써줘야 됩니다. 마린이 this라는 클래스를 오버라이딩 할 때
즉 죽을 때 의아학이라고 하고 죽는가 봐요. 그리고 저글링의 데스라는 메서드는 이렇게 꾀액이라는 말을 출력하면서 끝나나 봐요.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볼 건데 마린을 하나 생성을 하고요. 저글링도 하나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린.move를 했네요. 마린은 move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유닛으로부터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50이랑 100만큼 움직였고요. 여기서 출력을 해보니까 50이랑 100이 떴네요. 그리고 마린의 데스라는 메서드를 실행을 시켜봤습니다. 이제 의아학이 떴고요. 이제 오버라이딩한 데스가 실행이 되겠죠. 저글링도 마찬가지로 꾀액이라는 말을 출력하고 끝났습니다. 이 데스라는 메서드는 유닛은 필요가 없어요. 이 유닛이라는 스타크래프트에서 유닛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닛은 없죠. 단지 얘는 실제 사용할 객체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 마린이나 저글링 또는 메딕, 파이어빗 이런 애들의 공통 속성들, 모든 유닛들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움직일 수도 있을 겁니다. 포인트를 출력을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죠. 이런 공통의 속성들과 기능들을 끌어모아서 이렇게 유닛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추상화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때 데스라는 메서드는 각자의 마린이나 저글링 같은 유닛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닛들은 죽을 때 다른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데스를 추상 메서드로 만들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 메서드로 만들어서 상속하게 했다. 그러면 이 마린이나 저글링 클래스가 유닛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을 때 재정의를 해주지 않았다면 모든 유닛을 상속하는 클래스들은 똑같은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되겠죠. 만약에라도 이 메서드를 제정해가지고 나는 죽을 때 이런 소리를 내고 싶어. 이 클래스는 죽을 때 이런 명령을 실행하게 하고 싶어. 라고 해가지고 제정의를 해줄 수가 있지만 만약에 까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글링까지 잘하고 이제 메딕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데스라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유닛이 정의한 이 데스라는 메서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강제를 하는 겁니다. 수상 메서드 자체는 각 메서드들한테 나를 상속받으려면 이건 꼭 네가 알아서 정의를 해. 실수 방지 용도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객체들은 이런 식으로 각자의 메서드가 필요하거든요. 자, 다음은 인터페이스인데요. 인터페이스는 처음 들어보시죠? 클래스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속성을 포함하지 않으며, 속성이라 하면 변수를 말합니다. 추상 메서드만 정의되어 있음. 인터페이스라는 애가 있는데 추상 메서드밖에 없대요. 이런 식으로 메서드가 존재하는데 바디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세미콜론이 있겠죠. 이런 애를 인터페이스라고 한대요. 부모 클래스로부터 속성과 기능을 물려받는 것이 상속이라면 익스텐즈라고 하죠.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모든 추상 메서드를 재정의하는 것을 구현이라고 한대요. 익스텐즈 대신에 임플리먼트라고 쓰고요. 그 뒤에 인터페이스 명을 써주는 겁니다. 좀 이따 뒤에서 코드에서 보실 거고요.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의 클래스만 상속 가능하지만, 즉 자바는 단일 상속이잖아요. 하나의 클래스는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대요. 상속과 마찬가지로 구현을 하게 되면 구현한 인터페이스로 캐스팅을 할 수 있대요. 이걸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B라는 클래스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으면 이 B라는 애는 A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B는 A가 될 수 있죠. 즉 A로 캐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라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D라는 클래스가 C라는 인터페이스에 있는 모든 추상 메서드들을 재정의해서 구현하게 된다면 이 D라는 클래스는 C라는 인터페이스로 캐스팅할 수 있어요. 즉 D는 C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메서드들을 구현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 간 상속을 할 수 있대요. D까지 했으니까 이제 E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F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F가 E를 이렇게 상속을 할 수 있어요. 상속을 한다는 것은 E가 이런 식으로 추상 메서드가 있으면 F는 추상 메서드에 선언부를 적어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상속을 하기 때문에 이 추상 메서드를 이렇게 똑같이 가져오는 거겠죠. 그 외에 자기가 필요한 추상 메서드가 또 있다면 F라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할 때 구현해야 될 메서드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추상 메서드를 더 추가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상속을 배울 때 스타크래프트 오리지널과 브로드워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죠. 즉 브로드워는 스타크래프트의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과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가지고 있죠. 기능과 속성을요. 인터페이스는 이런 식으로 자격증으로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A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A라는 친구는 성이 김씨예요. 그래서 김씨 가문의 자손인데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태어났죠. 하지만 이 친구가 나는 정보처리 기사가 될래 라고 했다고 해서 이는 김씨 가문이기를 포기한 건가요? 아니죠. 이 사람은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땀으로써 정보처리 기사가 될 수도 있고 대학교를 졸업함으로써 학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의 클래스로부터만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봐서 인터페이스냐? 인터페이스의 특징이 뭐죠? 인터페이스 특징은 추상 메서드만 있습니다. 바디가 없는 추상 메서드들만 있고요. 정보처리 기사 조건인 뭘까요? 정보처리 기사 조건은 일단 실기와 필기를 합격해야 되는데 필기는 뭐 예를 들어서 전자계산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고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조건만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 하는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공부를 해야 돼요. 실기도 마찬가지고요. 알고리즘 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네가 정보처리 기사가 되려면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이행을 해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 라고 조건을 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도 네가 이러이러한 인터페이스가 되고 싶으면 내가 되고 싶으면 이러이러한 메서드들을 모두 오버라이딩 해 구현해 라고 제약을 거는 겁니다. 실제로 A라는 친구가 이런 정보처리 기사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다 이행을 해서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어요. 그럼 이 순간부터 얘는 정보처리 기사인 겁니다. 기사가 될 수 있는 거죠. 면접에서 나는 정보처리 기사예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떤 클래스가 이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 되면 모든 추상 메서드들을 다 구현하게 되면 얘는 이 순간부터 이 인터페이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코드를 보시면 아까 전에 썼던 코드에서 좀 변형을 했어요. 마리는 똑같이 유닛이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글링도 이렇게 유닛이라는 애를 상속을 하고 있습니다. 메딕 또한 유닛이라는 애를 상속받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 만든 클래스입니다. 자, 보시면 뒤에 뭐가 붙네요. 임플리먼치라고 해서 바이오닉을 내가 임플리먼치 한다, 구현한다 라고 선을 했는데요. 바이오닉은 그러므로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바이오닉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어딘지 찾아보면 밑에 구석에 아주 간단하게 정의가 되어 있네요. 바이오닉은 인터페이스니까 이렇게 인터페이스라고 선언을 해주고요. 바이오닉은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데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들은 추상 메서드밖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변수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추상 메서드를 하면 다시 말하면 이렇게 바디가 없고 대신에 세미콜론이 있죠. 테스트를 해볼 건데 마린을 하나 생성했습니다. 그 저글링 생성했고요. 메딕을 2마리 생성을 했네요. 이제 이 메딕의 1이라는 애가 힐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거래요. 힐이라는 메서드를 볼까요? 힐이라는 메서드는 파라미터로 이 바이오닉을 받는데요. 바이오닉 뭐죠?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도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바이오닉이 가지고 있는 리커버리라는 메서드를 실행을 한대요. 힐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하면요. 리커버리라는 메서드 어딨죠? 여기 있죠? 추상 메서드고요. 바이오닉이라는 애를 구현할 때 이런 식으로 구현할 때 무조건 이렇게 리커버리라는 애를 제정이 해야겠죠. 오버라이딩 해야 되는데 이때 각자 치료를 받을 때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마리는 치료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메딕은 땡큐라고 말하고 저글링은 그르렁이라고 말한대요. 이 세 개의 클래스들은 바이오닉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닉에 있는 추상 메서드인 리커버리라는 메서드들을 오버라이드 했고요. 여기서 메딕이 힐을 해주는데 넣어준 객체가 뭐죠?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바이오닉인데 마린을 넣어줬습니다. 마린을 넣어줄 수가 있을까요? 넣어줄 수 있죠. 왜냐면 마린은 바이오닉을 구현을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린은 리커버리라는 메서드를 제정했죠. 오버라이딩 했습니다. 따라서 마린은 그 순간 바이오닉이 될 수 있었고요. 여기에 이렇게 파라미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메모리 구조를 통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마린이 여기서 생성될 때
스택이랑 힙이라는 영역이 있죠. 스택에 이렇게 마린이라는 변수를 가진 마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가 하나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new 마린 하면서 객체가 힙 영역에 생성이 되죠. 이때 보시면 마린이라는 애는 유닛이라는 애를 지금 상속하고 있잖아요. 그 유닛은 상속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자동으로 오브젝트를 상속할 겁니다. 오브젝트 구조체가 있고요. 유닛이라는 구조체가 있고 이제 마린이라는 구조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린은 바이오닉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인터페이스에 대한 구조체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린이라는 이 참조 변수는 이 인스턴스의 주소값을 갖고 오게 되고요. 저장하고 있고 이 인스턴스는 마린이라는 구조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유닛, 얘는 오브젝트, 얘는 뭐죠? 바이오닉입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얘를 가리키고 있어요. 마린이라는 객체를 이제 힐이라는 메서드에 넣어주려고 보니까 자령이 다르잖아요. 얘는 바이오닉이고 얘는 마린이라는 클래스죠. 그렇기 때문에 형변환이 일어납니다. 형변환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마린이 바이오닉을 상속하거나 만약에 클래스라면 바이오닉이 인터페이스라면 구현을 하고 있거나 마침 구현을 잘 하고 있네요. 따라서 형변환이 됐을 때 객체의 타입은 마린에서 바이오닉으로 바뀝니다. 바이오닉으로 바뀐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화살표가 없어지고요. 화살표가 이렇게 바이오닉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들어왔잖아요. 바이오닉.리커버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이 리커버리가 실행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식이 만약에 부모의 메서드들을 오버라이딩 하고 있다면 자식의 메서드가 우선순위가 더 높다.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인터페이스에 있는 리커버리라는 메서드를 이제 마린이 이렇게 오버라이딩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면서 리커버리라는 메서드를 찾는데요. 일단 마린 거 찾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닉 거 찾고 유닛 거 찾고 오브젝트 거 찾는데 마린이라는 애가 이미 리커버리라는 애를 오버라이딩 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즉 이게 먼저 실행되는 거예요. 결국에 여기서 마린이 들어가게 되면 마린 치료해줘서 고맙다 라고 출력이 되겠죠. 즉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medic.힐에서 저글링 넣어주면 얘가 실행되고요. medic이 medic을 또 치료해준다면 이게 실행되겠죠. 자, 이랬을 경우에 엄청난 장점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힐이라는 메서드가 바이오닉을 받지 않고 각자의 클래스를 받는다고 쳐보십시오. medic은 저글링도 힐을 해줘야 되고 마린도 힐 해줘야 되고 같은 medic도 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총 3개의 메서드를 만들어야겠죠. 파라미터가 이름은 똑같이 힐이겠죠. 이름은 똑같이 힐인데 파라미터가 하나는 마린이고 또 하나는 저글링이고 이런 식으로 이름은 같지만 여러 개 파라미터가 다른 여러 개의 메서드를 만들어야겠죠. 이걸 오버로드라고 하죠. 이름은 같지만 파라미터의 종류나 개수가 다를 때. 그러면 얼마나 이게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따라서 이렇게 바이오닉이라고 추상화를 해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이 파라미터를 바이오닉으로 받게 되면 이 바이오닉을 각각의 클래스들이 구현을 하고 여기서 객체로 들어온 거에 리커버리를 실행하게 되면 이 추상 메서드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오버라이딩한 메서드가 실행이 된다. 이게 엄청난 이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보셔서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그래밍 할 때 인터페이스를 쓰면 엄청나게 코드가 효율성이 되게 높아지고요. 유지 보수가 되게 쉬워집니다. 일단 인터페이스의 특징이 뭐였죠? 여러 개를 구현할 수 있다. 난 정보 처리 기사도 될 수 있고 컴퓨터 수리 기사도 될 수 있고 강사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어요. 대신 걔네 거를 이런 식으로 구현만 하면요. 이게 다양성의 핵심인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 오늘 강의가 아마 제일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상속이나 다양성에 대해서 즉 저번 강의에서 집중해서 잘 듣고 이해를 완벽하게 하셨다면 오늘 강의는 거의 확장된 내용밖에 되지 않아요. 인터페이스라는 거에 대해서 새로 배웠고요.
똑같이 오버라이딩 했고 파라미터를 넣어주면서 형변을 하고 이지어 관계가 돼서요. 그리고 거기서 사용했을 때 자식의 메서드가 우선순위가 높아서 자식이 부모의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했다면 자식의 우선순위가 높아서 실행이 먼저 되고, 이런 걸 오늘 또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연습을 해봤는데요. 저번 강의 때 이해를 잘 못하셨으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 번 더 개념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 오늘 강의를 듣고도 아직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강의를 한 번 더 들으시는 걸,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짚고 넘어가야 뒤에서 배울 실무 클래스들이나 아니면 네트워크라든지 또 스레드라든지 이런 어려운 개념들을 또 배울 때 훨씬 빨리 이해를 하고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객체지향 개념에 대해서는 무조건 완벽히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